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수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산업 현장에서 어떤 반응인지 장동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언제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입니다. 2년 후인 2023년부터 약 40년 동안 지금 남아 있는 125만 톤에 달하는 그 오염수를 흘려보내기로 한 건데요. 방사성 물질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정화를 해서 그 기준치보다 낮게 낮추겠다, 방류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힘든 물질의 경우에는 농도를 희석시켜서 그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농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이 바다나 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몇 해 전에 그 한 침대 업체 매트리스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그 제품이 환수가 되고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 수치가 그 방사능 수치가 인체에 그 유해하지 않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인들에게는 좀 암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걱정들이 앞서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11년도에 또 그 방산 그 후쿠시마가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는 거 우리 눈으로 또 확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에서 자란 그 어류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면 그 어류는 물론이고 우리의 인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수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수산업 상당 부분이 부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부산과 일본의 해역이 서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번 결정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 같은 그 대규모 수산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번 그 일본의 결정 때문에 손님 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심리적 요인만으로도 매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본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 수산물까지도 벌써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은 일본산이라고 하면 꺼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한 30%가 이곳을 통해서 위판이 되고 유통이 되는데 여기에도 비상이 걸린 거죠.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 들어오는 수산물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약 한 30%의 정도 그 유통이 완전히 감소를 한 상태였었고요. 특히 그 공동어 시장에서 국내 90%의 고등어가 이 공동어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이 고등어라는 어종이 그 태평양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활동을 하고 근처로 와서 잡혀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건데 태평양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이 고등어가 이 오염수를 먹고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큰 매출의 파일을 차지하는 고등어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본산에 대한 우려가 먼저이기는 한데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퍼져 나가게 되면은 일본산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그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죠. 네,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건 2023년부터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수산업계라든지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내려진 바로 직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을 해서 오염수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요. 또 물론 서구도 그 공동어 시장이 있어서 큰 영향을 받겠지만 그 해수면을 맞대고 있는 그 기장군 같은 경우도 오규석 기장 군수가 당일 그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제2의 임진왜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또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 검사를 좀 더 촉구를 한 곳은 또 이 부산 공동어 시장입니다. 가장 민감한 곳이니까요. 때문에 우리 정부에도 촉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해달라 이런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업에서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수산업계가 같이 이번 결정에 좀 대응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부산 공동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 확진자가 공동어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이 대부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침마다 하는 상징적으로까지 보여지는 이 아침 새벽 경매가 중단되기까지 했었는데 그 중단되는 바람에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번에 팔리는 그런 어종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익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부산 공동어 시장이 작년에 처음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 그 억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올해도 흑자가 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감에 부푸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대형 악재가 나와서 지금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와 수산업계가 일본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